이거 보려고 할 때 여기는 보지 마세요 수사관한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여기는 보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왜요? 라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사관도 이상해지고 오기가 생기고 나 그럼 영장 받고 다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가서 막 싸우고 땀 흘리고 이러면은 수사관이 인지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고 사건이 매우 악화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달기사분이 이제 여자분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갇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친구랑 전화하면서 나 성추행 당할까봐 무서워 죽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배달기사분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자기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성분이 뭐 하는 거냐, 이거 나 찍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핸드폰 보여달라. 근데 내가 너 왜 보여주냐 라고 이렇게 실랑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신고를 해서 이제 뭐 또 구출도 되고 경찰이 오게 됐는데,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달기사는 좀 억울하죠. 나만 찍었는데. 그리고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뭐 사생활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없다 계속 말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이거 나중에 서 가셔야 된다, 포렌식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핸드폰을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안 줘도 된다 입니다. 이 이후에 또 이 사연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중에 또 경찰 통해서 연락을 들으니까 몸에 치킨 냄새가 뱄으니까 세탁기를 해달라, 너무 당황스럽다 라는 이제 이 사연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핸드폰을 그 상황에서 바로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무조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경찰이 주라고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핸드폰을 더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이 옳다구나 이거 갖고 봐서 이제 갑자기 막 서류를 갖고 옵니다. 뭐 이미 제출 동의서, 그 다음에 뭐 소유권 포기각서, 그 다음에 포렌식 참관 뭐 할지 안 할지 묻는 건데 그냥 안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안 해버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간의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포렌식을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참관을 하는데, 포렌식을 딱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포렌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한 큐에 다 모이게 쫙 정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가 너무 좋고, 결국은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상을 찍었냐 안 찍었냐만 이슈가 되는데 그 전것까지 쫙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어플을 샀는지, 대화에서 어떤 영상 뭐 사진을 주고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어떤 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친구랑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엑셀 파일처럼 쫙 정리가 돼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제출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압수나 수색은 판사의 영장에 따라서만 진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미 제출을 해버리면은 자신의 중요한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죠. 핸드폰은 뭐 금융정보, 뭐 사생활 모든 게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넘기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찍다가 걸렸을 경우는 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찍으시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제출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포렌식에 참가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렌식에 참가를 하시면, 근데 이거를 또 의뢰인님이 직접 혼자 가시는 거면 좀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렌식을 이제 복사하고 그거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복사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 변호사 초기할 때는 그 복사하는데도 따라가가지고 8시간 동안 그 수사관이랑 막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막 자식 과외 이야기하고 제가 막 상담해드리고 그랬어요. 8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참관한다니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보통 변호사들은 여긴 안 온다고. 지금은 이제 분류 위주로 가는데, 한 8시간 동안 복사를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분류할 때가 중요한데, 그날과 관련된 자료, 또 그날과 관련된 시간, 이런 것들만 보게 이렇게 옆에서 이제 뭐 변호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뢰인님이 혼자 가면 이거 보려고 할 때 여기는 보지 마세요 수사관한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여기는 보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왜요? 라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장에 정해진 범위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수사관이 거기서 만약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봐서 인지를 하면은 다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가서 막 당황해하는 모습을 내고 여긴 보지 마세요 해서 땀 흘리고 이러면은 수사관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은 직접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고 변호사가 들어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하는 다른 변호사분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막 오신 변호사분이셨어요. 경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근데 수사관이 뭐 다른 데 스크롤을 좀 내리니까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왜 보시냐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수사관도 이상해지고 오기가 생기고, 나 그럼 영장 받고 다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수사관들도 이게 막 사건이 막 너무 번지는 거, 예를 들어 한 사람 핸드폰을 압수수색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뭐 10년치 역사를 다 보고 이러는 건 수사관도 원하지 않거든요. 변호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보는 게 어떠냐라고 수사관이랑 좀 좋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려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호인의 역할이고, 그 영장에 기재된 법적 절차 그대로 하도록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또 변호사가 싸운다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가서 막 싸우고 땀 흘리고 이러면은 수사관이 인지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고 사건이 매우 악화될 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핸드폰을 제출해버렸다고 하면 포렌식 참관을 다시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복사할 때는 갈 필요가 없고 분류할 때 이제 변호사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분류해서 핸드폰을 보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렌식 핸드폰을 내라고 했을 때 안 낸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냈다고 하면 포렌식의 참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서 분류를 하시면 된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한 내용들이 뭐 거의 엑셀 파일처럼 쫙 나와가지고 보기가 너무 편하게 나옵니다. iOS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복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또 굳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알려서 내가 불리한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법적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공개했을 때 불이익과 협조했을 때 이익을 좀 형량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변호사랑 좀 충분히 상의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뭐 내가 완전 초기화하면 되냐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거 한강에 던지면 뭐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윤리 규정상 이거를 뭐 초기화해라 한강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참 당황스럽긴 한데 의뢰인이 자신의 증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훼손을 했을 때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무조건 없애버린다거나 뭐 잃어버렸다고 한다거나 지워버린다고 하면 더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 영장 기재된 것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정말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주고받은 메일,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 방문했던 사이트, 그 사이트에 뭐 아이디, 비밀번호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나와서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내 일거수일투족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텔레그램은 안 나오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도 거의 다 복구가 됩니다. 뭐 물론 양심에 찔릴 일은 안 해야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심에 찔릴 일이 없다고 해서 내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 거의 다 공개가 된다. 그래서 또 포렌식에 대해서 이걸 사설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설업체도 진짜 믿을 수 있는 곳을 가야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설업체도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곳에 가셔야 되고 내가 미리 포렌식 하는 것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믿을 만한 곳에 맡기셔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해드리면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주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이 만약에 영장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되고 탐색하는 절차에 변호사가 참관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치게 일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과 참여권을 행사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